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구교용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김은지 시사인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코너. 제가 지난주에 방송 봤는데 네. 야 우리 CBS 이정주 기자 입담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야. 따로 특별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정주 스페셜. 예, 저 네. 진짜 오늘만 사는 기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하는 기자 아니다. 기자 맞죠? 기자 맞아요. 예. 알고 보니 개그맨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분 직업이 기자였대. 뭐 이렇게 박지훈 투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김소연 변호사 인터뷰를 네. 했는데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예, 그 뭐 워딩을 옮기기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김소연 변호사 시간이 없어가지고 쭉 제가 듣기만 했는데 홍준표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 예, 제가 다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출연하셔서 예,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명태균 씨의 전 변호인으로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득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오늘 쭉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반론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반론하시라. 예, 취재 편의점은 항상 반론권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격입니다.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대선 레이스가 어쨌든 간에 좀 남아있지만 기간상으로는 여론조사상에 1등부터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위험하지 않은 분들이 없다. 왜냐면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네. 뭐 1, 2등이야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연루된 정치인들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거기 나온 인물 지금 방금 오늘 취재 편의점에서 얘기한 인물들 상당수가 마치 이제 대안으로 거론되는 분들 3, 4위 하는 분들이어가지고 뭔가 대선판 자체를 바꿀 만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가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김은지 네, 기자님? 게다가 오늘 아침에 뉴스타파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 비공개 여론조사 13건이 있고 네. 원본 데이터를 강혜경 씨가 제공해서 본인들이 분석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네. 내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네. 문제적이다라고 예. 하는 보도들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과정에서의 명태균 씨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조작 의혹이 있다면 네. 또 다른 피해자인 안철수 의원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선거 자체를 지금 사실은 대선 경선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여러 선거 자체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앞서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두 가지에 대해서 검찰도 세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여론 조작이고 두 번째가 창원 산단이다. 그러니까 아예 PPT 띄우고 설명을 했다. 네. 그리고 아마 구체적인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연루돼 있는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닌 것이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오세훈 시장 건을 네. 뉴스타파가 보도를 확보해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보도를 네. 시작했고 그 12건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여기에도 이제 조작된 네, 혐의나 13건. 이런 13건. 예.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니까 기억이 자꾸.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또 오세훈 시장이 그 먹고 떨어져라라는 식으로 돈 봉투를 건네가지고 그 가장 오세훈이 제일 양아치다. 이거는 명태균 씨의 워딩이라는 겁니다. 예, 제일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갔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설명을 해준 상황입니다.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그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건은 별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흔들리는 게 뭡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의 네. 여론 조작 문제도 사실은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 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조작이라고 하는 게 문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선거의 공정성, 그래서 결국 유권자의 선택을 침해했다라고 한 지점에서는 굉장히 민주주의의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후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유권자 선택에 여론조사가 어떤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당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좀 명명백백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뭐 선거를 무효하기까지는 아마 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요. 하지만 앞으로의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론조사가 경선에서 쓰이거나 할 때 모든 후보들이 불복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네. 어떻게 볼 것이며 저걸 어떻게 볼 것이냐. 심지어는 유권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을 텐데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좀 이것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들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 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2명 같은 경우에는 영장심사도 받았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2차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공천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얼마를 받았냐? 1억 2천만 원씩 각출을 받은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입니다. 네.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 기본적으로 대선의 여론조사 조작 비용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천 개입과 조작 의혹이 맞닿아 있고 결국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의 공천 문제로 시작된 촉발된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 정방향으로 간다면 여론조사 조작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이게 그 공천을 주려면 그 여론조사가 중요하죠. 필요한 예. 거고, 근데 네. 여론조사에서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려면 당원 명부를 입수해서 성향별 분석이 필요했던 그렇죠. 거고, 네. 그 성향별, 지역별, 성별 이런 조사가 데이터가 압축된 걸 기반으로 해서 아무개는 올리고 아무개는 떨어뜨리고 몇 퍼센트를 네. 어떻게 섞고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보정, 가중치 이런 표현을 명태균 씨는 쓰고 있지만 실제로 조사 업계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네. 일이다. 강혜경 씨 스스로가 조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무를 같이 했던 사람이 이것은 보정이라고 볼 수 없고 조작이기 때문에 문제적이다라고 내부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숫자를 조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론을 조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1등하는 맞습니다. 후보한테 표를 주게 되는 심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전체적인 분위기가 판을 아예 그런 식으로 호도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여론조사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큰 격차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홍준표 후보가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후보 당시에 두 사람의 경선에서도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불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네. 그럼 크게는 결국은 2022년 대선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론조사 업체에서 공표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비공표조사 같은 경우에도 로데이터는 후보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 그대로 전화번호라든가 성별, 지역별, 연령별, 투표 선호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네. 이게 금기시되는 부분인데 아마도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의 전화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마도 그런 음지의 방식들을 많이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물인 것이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미래한국연구소에 그치지 않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조사기관이라고 하신 PNL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복붙이라든가 응답자 수를 몇 배로 늘렸다라는 강혜경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초적인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결국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규명하는 것이냐? 특정한 후보의 이익이 되도록 결과를 바꾼 것은 아닌지, 대선에서 그런 것은 아닌지, 재보선에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이미 8년 전에도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미 여론조사 조작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수법이 아주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연령대의 네. 그런 개표 결과 같은 것들을 다르게 응답 조사를 바꾼다거나 네. 아니면 뭐 지역별이나 여러 가지 보정 좋은 말은 그렇게 표현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원본 자료에 손을 대서 원하는 결과를 득한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수사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수사가 된다면 그 파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명태균 현상이라고 저는 이 명태균 게이트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중증적이고 다의적인 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불법적인 요소가 한 덩어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으로부터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업무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김소연 변호사 표현에 따르면 자기들이 하기 싫은 더러운 뭐 이런 일들을 네. 맡아가지고 하고 누군가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네.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김종인 위원장이 오세훈 만들어, 그럼 오세훈 만들고 이준석 만들어, 그럼 이준석 만들었다. 근데 그분들은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나는 뭐 무슨 미친 X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네. 그거는 뭐
지금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 똑같은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돈 봉투 보내가지고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취급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격분해가지고 그래서 오세훈이 가장 양아치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 반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으면 없다는 대로. 근데 그 제주도의 그 별장 주인이 있는데 네. 그 별장에 김종인 위원장도 가고 이준석 대표도 가고 명태균 씨도 갔어요. 그 사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예, 부인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중성 뭐 이 앞과 뒤가 다른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좀 기자들이 뭐 주목해서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요소가 있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러워요. 아, 예. 지난주에 저희 한참 하지 않았어요? 네, 댓글 사건. 네, 오늘은 네, 당 게시판 천하람, 사건. 네, 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인데 천하람 의원이 강기훈 비서관을 오늘 아침에 저격을 했네요. 국민의힘 네. 당원 게시판 논란 담당자라 못 내보내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 네. 게시판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네, 운영위에서 어제 이제 천하람 의원이 이제 네. 질의를 하기도 했었고 관련된 네. 폭로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주목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까지도 한동훈 대표는 본인과 관련돼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발빠른 법률적 대응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개나 소나 별의 순간 잡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워크숍에 가서 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밭이라고 하는 정보가 돌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법률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고요. 그리고 소위 뭐 김옥근 프로젝트라고 하든지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돼 있는 그 친윤계와 친한계 갈등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 쪽에서 입장을 강경하게 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유독 한동훈 대표가 조용하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친윤계들이 더욱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면 오히려 당무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억울한 걸 풀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 번 이야기한 것을 가름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친윤 친한이 아니라 보통의 어떤 애매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의혹 자체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작성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한동훈 대표뿐 아니라 가족 명의가 다 나와서 네.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가족 중에 특정인의 의도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인데, 아까 김은지 기자 잘 설명해 준 대로 한동훈 대표라든가 친한계가 기본적으로 진상 규명과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꺼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친윤계에서는 이번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비방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월요일부터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 심지어 당대표와 지도부가 모여서 하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김민전 의원이 또 칼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러니까 한동훈 그 대표 같은 경우에 너희는 더 나으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잣대로 네. 우리 국민의힘 스스로도 돌아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게 밝혀지기 전에 네.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한 건데, 사실은 당대표 면전에서 속된 말 한 방 매긴 거죠. 아.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와 대선 레이스를 함께 해야 되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정치는 당당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네. 한때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족까지 다 벌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홍준표 대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본인 별명이 조국 수홍이었는데 네. 또 그 비유를 들면서 어떻게 찰지게 들어왔냐. 네. 한동훈 대표를 검열한 것 같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책임지면 된다는 식으로 또 가는 겁니다. 예, 그 얘기가 뭡니까? 대표주자 한 명만 책임지자.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예. 한동훈 대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코너에 몰린 건 맞는 것이고, 예. 기성 언론들이 사실은 크게 보도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값이 만약에 정말로 그 친윤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동훈 대표의 가족 중에 하나로 나온다면 아마 뭔가 몰아세우는 행태들, 뭔가 한동훈 대표를 정말로 제거하려는 행위들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네. 굉장히 그런 그 불길한 예감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홍준표 시장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 만약 사실이라면 대표자를 처벌해야 된다. 대표자 누구예요, 지금? 대표자 네.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겁니까? 네. 예, 아마 사실상.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 가족 아이디 중에 누군가를 아, 대표 대표. 삼아야 된다라는 예.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이나 이런 내용 뭐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주셨
있지만 그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좀 의심은 좀 되는데 또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그렇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댓글단이나 이런 것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네.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본인이냐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어. 보니까 친윤계가 더욱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럼 가족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 예. 그거 당무감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당원 게시판 체크해서 조직국에서 2시간이면 체크가 가능한 이야기인데 왜 말이 없느냐라고 하는 지점이거든요. 왜 말이 없다고 예. 봐야 돼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요새 친한계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설사 가족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냐. 어. 이것은 드루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한 것이고 네. 이것은 가족들이 좀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인데 일견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쓴 건 맞다라고 아, 보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아, 하더라도 된다면,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수위가 다르고 층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네. 취지의 주장까지 간 것을 봐서는 방어하는 수준이 굉장히 좀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예. 물론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공격수로 나서고 있지 네. 않습니까? 장 최고위원이 그러면 뭐 드루킹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해 줄 때 한동훈 대표가 내세웠던 논리가 무엇이냐. 굉장히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문제적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해놓고서는 반대할 때 그러니까 사면에 예. 굉장히 내로남불식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공격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탭스 더 깊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그 이 문제가 터지기 이전까지는 네. 대통령실을 향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쇄신 요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네. 뭔가 물론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뭔가 자기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쇄신 요구의 수위를 좀 낮춘 분위기도 없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게 한동훈 대표의 진짜 위기는 뭐 이재명 그 대표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혹은 이런 게 아니고 당정 관계에서 본인이 추구해 왔던 여러 가지 당당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실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바꿔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요구를 한다. 이런 게 본인의 가치였는데 이 국면을 통해 가지고 뭔가 회피용으로 혹시나 네. 쇄신까지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당무감사를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친윤계에서는 당무감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약간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한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그냥 당원 네. 이게 당무감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김종혁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익명 비판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이제 김은지 기자님 설명해 주신 대로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당무감사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경찰 수사까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네. 수사를 착수 이제 고발한 사람들은 이거 수사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 수사가 착수됐다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 당원 게시판 압수수색까지 간다면 사실 사건이 엄청 커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걸 일정 부분 중지를 모아가지고 해결하는 타협점이라고 하는 것이 당무감사 정도 수준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정말 어떠한 진실들이 불편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네. 당 대표로서는 어떤 뭐라고 할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 네.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냥 네. 당당하게 밝혀라. 그 밝히고 그냥 사과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는 이 거죠. 사건의 경과를 보면 사실은 야당이나 진보 성향의 단체를 상대로 보수 세력이 공개할 때 하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로는 보수 유튜버에서 이런 문제가 크게 촉발이 됐습니다. 네. 그 몇몇 이렇게 유튜버들이 굉장히 크게 떠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보수 단체의 그런 형사 고발로 이어졌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진행하는 네. 기본적인 선단식의 양태를 따르고 있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 결국 당무감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비법률적인 해법으로서는 유일무이해 보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계속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경찰이 이미 경고를 한 것이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조치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곧 수사할 거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렇구나. 서버 보존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대표로 친한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받아들일 때 한동훈 대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너무 잘할 겁니다.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당무감사에 이은 후 조치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은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당의 메리트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무감사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어떤 유형무형의 방식으로든 간에 자체적인 결과를 밝힐 수밖에 조만간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치적 쟁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건이 단순히 이제 업무방해 혐의를 통해서 뭐 게시판에 글을 썼다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자라고 하는 게 취재했던 기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게시판에 아이디 8개를 가지고 여론을 크게 호도하기
검토하거나 조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올라왔던 글들이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서 쉬고 있던 때였고요. 근데 한 대표가 당 대표로 다시 출마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반 여론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당 게시판에 일부 올라온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를 계속 해야 된다. 계속이 아니고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그 글들의 일부를 받아서 언론이 기사를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엄청난 주류의 의견은 아니지만 그 게시판에 글을 근거로 해서 글이 올라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동훈 대표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니냐. 이 게시판 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과거에 채널A 사건 때도 네. 뭐 정원유착 이런 프레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이어서 떠올리게 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스타일에 있어서의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구김 이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어떤 그- 점이 나타나냐면 예. 보통 통상의 댓글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보면은 군집 주장이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국면에 여러 개의 비슷한 글이 올라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패턴화가 돼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과연 이게 당원 게시판의 여론 환기용이었겠느냐 아니면 아까 김은희 기자 주장한 대로 바깥의 외부 여론까지 형성하기 위한 대외용이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 의혹 수준이고요.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한테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뭐 저도 적극적으로 취재한 건 아니긴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도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제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어떤 정치적 스타일까지도 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문자 익심 논란 때도 김건희 여사가 댓글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분들이 각자 댓글팀을 운영했었나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동훈 댓글팀에 대해서도 그 특검에 특검해야 된다. 해야 된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고 네. 하니까요. 관련해서는 뭐 추가로 뭐 기자들 취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이준석 의원이 네. 그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게 죄송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준석 의원이 2022년 2월에 본인에게 출마를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또 그에 대해서 내가 대선도 안 끝난 때인데 이렇게 또 반론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명태균 게이트의 파장이 그때 2022년 그리고 또 올 총선 뭐 이런 과정에서의 공천 문제하고 계속 이게 관계인들이 추가되는 양상이에요. 아니 이게 제가 사실 어제 방송할 때도 김종대 의원님의 그 분석에 탐복했는데 네. 약간 정적 제거용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아까 김소연 변호사님도 뭐 사견이 있겠지만 네. 이준석 의원과 관계가 안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자타공인 알고 있는데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이제 명태균 대표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되면서 네. 그런 부분들을 발설해서 이준석이 한 번 더 위기를 겪게 됐고 이준석 의원은 그 해외에서 입국해서 돌파구를 어떻게 찾았냐?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공천에 개입을 했다. 뭐 포항시장이라든가 강서공천장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물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뭔가 그 안철수 의원의 공천을 두고도 그런 식의 내음새가 있으니까 뭐 김은혜 의원이 도지사 나가면서 공천하게 네. 된 뭐 이런 환경이지 이런,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누군가를 콕 집어서 하라고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 제가 들은 바에만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자기는 별 생각 없었는데 네. 그 부름을 또 받았다. 그러면 결국 그 앞단에 설명이 되는 것이 네. 혹시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혹시 그런 식의 네. 의사 교환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또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소재고 우리가 아다시피 이준석 의원과 안철수 의원 또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 명태균 게이트의 여러 가지 양상이라는 것이 네. 정적 제거용 환경을 굉장히 조성하고 있다. 그러면 네. 자중 질환을 낳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사실 2021년 이제 이제 2018년에 탄핵을 겪으면서 보수가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바닥을 치고 사실 새로운 보수를 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의미 있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패권을 당내 잡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용병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집권을 다시 하는 방식으로 네.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보수가 제대로 바닥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쳐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다시금 불거져가지고는 안에서 이렇게 찌그락 빠그락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청산을 하고 제대로 된 보수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갈까요? 돼야 어떻게 될 텐데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뭐 경선 과정 또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네. 단일화 과정 이 사이에서도 명태균 씨가 역할한 대목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그 뒷배에 또 김건희 여사도 또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이게 총체적 난국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화살은 또 다 전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옮겨가는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혼란스러운 정치 네.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 예, 장애 집회에서 만난 시민들은 제발 좀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정치가 좀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안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예, 그럼요. 내년에 성장률도 사실 더 지금 또 네. 하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이후에 굉장히 명태균 씨 뉴스 밸류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짚어볼 만한 지점인데요. 네. 어제 사실 JTBC에서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고 했던 굉장히 큰 윤한홍 보도가 나왔어요. 의원의 예.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는데 네. 그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거짓말을 다시 한번 좀 증명해주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제 JTBC 보도는 네, 어떻게 좀 말씀을 보셨어요? 좀 드리면은 예. 뭐냐면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 이달 3일에 여권 핵심 관계자 통화를 했다고 이거는 JTBC 단독이 있고 CBS 노컷뉴스 단독이 제가 설명드리는 건 CBS 노컷뉴스 단독에 준해 설명을 드리면은 여권 관계자가 그 A 씨가 명태균 씨 통화를 했는데 그 녹취에서 명태균이 윤한홍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조건을 얘기해 보라고 하더라라면서 나를 인신구속 시키지 말고 먹고 사는 것 해결하고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그런 요구를 자기가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하는데 근데 대통령이 나한테 야단치는 거를 좀 어떻게 터트려 달라고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딱 한 번 나한테 화내는 야단치는 거를 좀 어떻게 틀어 달라더라라고 네.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냈다고 하는 건 딱 한 카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본인의 와이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장모에 대해서 전화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했고 명태균 씨 녹취에 따르면은 그 다음 날 뭔가 사과를 했다는 거 사과했다. 아닙니까? 근데 예. 국면이 어땠냐?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녹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경우에는 반전 카드가 필요했겠죠. 네. 기존에는 대선 경선 때 이후에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취임식 전날에 통화를 해서 뭔가 공천을 부탁을 들어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위기에 몰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한홍이 뭔가 구원자 역할을 한 게 아니었는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 상황에서는 뭔가 명태균을 꾸짖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걸 가지고 모종의 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기사의 요체입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시기적으로 어떤 때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거짓말이라고 완벽하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이제 명태균 씨와 인연을 끊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대통령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저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는 굉장히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대화를 기억을 하고 있고 심지어 윤한홍 의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대화를 좀 오픈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 굉장히 또 이제 거짓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윤한홍 의원하고 또 사이가 안 좋잖아요. 명태균 네. 씨하고. 왜냐하면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폄훼하는 내용을 저하고 인터뷰에서도 네. 명태균 씨가 많이 했거든요. 경남 지역에서 그 본인이 이제 경남지사 출마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자기 선거,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윤한홍 같은 사람은 경남지사 하면 안 된다. 뭐 이제 본인 말로는 뭐 네. 귀한 사람이니까 귀하게 쓰여서 대통령실 데려와라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다. 뭐 이런 네.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윤한홍 의원이 다시 등장을 했다는 것은 뭐 윤핵관 또는 대통령과 가까운 측면에서의 뭔가 이 네. 명태균 문제를 좀 뭐라 그럽니까 그 수면 아래로 가리기 위한 이런 어떤 정치 행동에 나섰다고 그러니까 봐요. 아까 말한 대로 거래의 시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 녹취 전후인지 좀 따져봐야 될 네. 문제이기는 네. 합니다만은 윤한홍 의원이 아까 이제 그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보면은 명태균 씨 녹취에도 등장하지만 명태균과는 앙숙이거든요. 명태균 주장에 따르더라도 비서실장도 못 시키게 그쵸. 도지사도 안 되게 네. 하는 것마다 지금 발목 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이런 화자로 등장했는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딜을 하려고 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네. 말이 필요 없는 사이라면은 이런 관계에 나설 이유도 없겠죠. 근데 네. 이런 사람이 화자로 등장함으로써 뭔가 지금 특별히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경선 초반에도 대선 경선 초반에도 보면 윤핵관들과 명태균을 위시한 비선 권력의 싸움이었던 것을 맞아요. 보이잖아요. 예. 그런 갈등 관계에서 뭔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화해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의미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에게는 더 회유의 의미가 짙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윤한홍 의원이 이제 인정한 것은 JTBC에 인정한 것은 그 도의원 출신 A 씨한테
A 씨를 통해서 명 씨한테 해당 녹취를 틀어달라고 요청한 거는 맞다라고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거절당하는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거절당하는 녹취가 나와야만 총체적 진실이 밝혀진다. 그런 생각에 요청했다. 저는 이 대목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마사지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경제적 대가 지원이라고 하든지 네. 검찰 수사 가이드 라인을 줬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네. 시기에 전화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결국 윤한홍 의원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윤 대통령 혹은 뭐 김건희 여사를 통해 가지고 들었던 팩트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대통령 이것도 경건이 여사? 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한홍 의원이 어떻게 그 명 씨와 윤 대통령 사이의 대화를 네. 물론 뭐 명태균 씨가 이런 류의 대화가 있었다는 네. 취지의 이야기를 과거에 한 번 있지만 한 번 있죠, 예.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이 할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또 그런 의심들을 사게 만드는 오히려 것이죠. 그 보도들을 분석을 해보면 기자 십각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네. 그날 말 그대로 그 대통령이 불호령을 한 다음 날에 사과하는 대화를 한 통화가 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오히려 그것도 녹음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내용 관계에 따라서 또 한 번 뭔가 예. 대통령 육성이 등장을 하는 거니까 그런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이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해를 해보면은 그 다른 그 인터뷰에서 보면 7개의 파도가 본인한테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뉴스토마토. 네. 하나는 강혜경의 폭로, 하나는 국정조사, 하나는 검찰 조사, 네. 하나는 대통령 육성 공개, 그다음에 6번째 구속 영장이었는데 네. 지금 본인은 이제 구속 적부심을 앞둔 상황에서 뭔가 이 파고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결국 구속 영장과 구속 적부심이 본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우리 장윤 네. 선배와의 대화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영장 심사를 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경과들을 보면서 본인도 예. 7개의 파도 중에서 예. 굉장히 큰 파도로 이 부분을 예. 받아들이고 예. 했던 것이었는데 결국 구속이 됐고 만약에 적부심까지 기각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의 마음도 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구속적 부심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쉽지 쉽지 않을 않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나오기 어려워요. 네. 어렵고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가 김소연 변호사한테 당신 뉴스토마토 공격하는 걸 좀 맡아달라 이 사건은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이게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자기는 뭐 누구처럼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리 가라 그럼 저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맡았다. 그리고 지금 뉴스토마토 관련해서 언론과 싸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여론조작 관련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전혀 반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와. 근데 이제 그 뉴스토마토를 공격하면서 명태균 씨가 좀 새롭게 네. 판을 짜기 시작하는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감옥 안에서도 이분이 지금 판을 짜고 있어요. 새롭게. 근데 그 판은 쉽게 먹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한된 예.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판을 짠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좀 풍부해야 될 것이고 또 네.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개여야 될 예. 텐데 지금 모두가 막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구치소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접견이라는 것은 일반인 접견과 변호인 접견으로 나눠지는데 일반인 접견은 다 24시간 감시 대상이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명태균 씨가 그 안에서 뭔가 모사를 해서 밝히려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될 텐데 지금 드러난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알던 사람들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작전을 하려면 사전에 밀행을 약속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런 사람들이 접견 들어오면 그건 수사기관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모의를 꾸민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여든 야든 간에 또 무료로 변론해주는 사람이 더 있다고 했는데 그런 네. 변호사들과 어느 정도 사전에 약조가 돼 있던 것인지 어느 정도 사전에 신뢰 관계를 쌓은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선임되는 변호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향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나온 JTBC와 노컷뉴스 이제 윤한홍 회유 시도 관련해서는 네. 결국은 뭐 명태균 씨가 하나 만들어 놓은 비단 주머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적부심 전에 예,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려줬고 결국은 주변 측근들이 지금 이제 그렇네요. 이야기를 예. 입을 연 것이잖아요. 네. 말을 꺼낸 것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앞으로 만에 하나 구속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주변에 알려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좀 언론에 알리라라고 해서 나온 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비단 주머니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원하는 효과를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그 명태균 씨가
그 실제 하는 권력에 대한 그 믿음 같은 거는 있어요. 그래서 뭐 구원의 손길을 이를테면은 그 김소연 변호사를 한 것도 이철규 의원과 가깝기 때문에 자기가 선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윤핵관들하고 화해를 시도하면서 결국에는 실제 하는 권력인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뭐 이 사건도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윤한홍 그렇죠. 부분도 그렇죠. 예, 이 예, 회유 예. 시도도 사실은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불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언론에 네. 다 공개가 구속이 돼버리고 돼버렸고, 구속이 네.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다른 탈출구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한다면 결국에는 본인이 갖고 있다는 그 황금폰 네. 그걸 하고 실제로 권력 내부에서 있었던 은밀한 거래가 공천 거래나 공천 장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만이 사실은 광명 찾는 길이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네. 하는데 명태균 씨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 명태균 씨의 선택. 사실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쯤 됐으면 구속 적부심 결과가 나오고 기각이 되는 순간에 결국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정방향으로 협조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 얘기는 본인이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모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친윤계와의 관계라든가 선거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고 다만 그 안에 있다 보면 사실 더 별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네. 밖에서 자유로이 여러 사람과 교통할 때는 이런 의견도 듣고 저런 의견도 듣는데 그 뭔가 좁은 방에서 혼자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악수를 두기도 또 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가 커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악수를 두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우리 장 선배 얘기한 대로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본인이 억울한 면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과거에 했던 일들도 많고 거기서 자신이 뭐 권세를 좀 누리려고 했던 대목도 그는 죄는 인정해야죠. 죄대로 인정을 예. 하고 그다음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리고 저 뭐 문제 제기할 것은 문제 제기하고 뭐 이렇게 수순을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 저는 키는 검찰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각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제 두 가지는 확실히 수사를 한다는 것이고 네.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펼쳐놓고 수사를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MBC 나온 보도대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할 뜻은 없어 보인다는 게 그 사세행 대표 그 조사한 내용 조사받고 오니까. 내용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건은 옆으로는 가고 위로는 안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이제 이게 경고하기도 네. 했고 그러니까 걱정하기도 했던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 씨가 이제 조사를 이제 구속 이후에 받아서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이 못 됐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대부분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실 위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차 나온 바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사건에 시선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준석, 김종인 이런 사람들을 부르면서 사건의 성격을 좀 계속 물타려고 한다라고 네. 하는 건데요. 사실 좀 창원지검 개인 검사는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견된 검사 개인이 열심히 하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까지 꾸준히 봐왔듯이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정권의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특별수사본부라도 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굉장히 회의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일부 수사 검사 특히 차장 검사가 상당히 강직한 검사여서 네, 그 친윤 검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아니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MBC 보도를 액면 그대로 봤을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변호사의 말이긴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수사 개시 범위, 그러니까 수사 개시 범위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다라는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규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네. 그 관련 사건이면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랑 결국은 세비 반띵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김영선의 공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고 김영선의 공천이란 건 누구로부터 왔느냐? 결국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수사 못하는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네. 기자가 아마도 창원지검에 추가로 물었을 때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마도 일반론적인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관련 사건은 분명히 수사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수사 대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만 제가 이제 한 검찰 관계자한테 수사 네. 방향을 물론 이제 수사를 직접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이제 검찰 안에서 이제 검사로서 해봤던 일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좀 전망을 물어봤었는데 네. 이제 분명히 자르려고 할 것이고 그 2주 안에는 지금 경찰관법 위반으로만 썰어서 이제 기소할 것이다. 나머지 네. 혐의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 살펴보겠다라는 취지로 하면서 네. 옮길 것 같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 사건에서의 각자의 욕망과 개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검사가 원치 않는 혹은 검찰이 컨트롤할 수 없는 방향의 무언가가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아. 근데 본인이 보기에는 가장 키포인트는 이준석 대표인 것 같다라는 이준석? 거예요. 왜 왜 왜 그렇게 오히려 보여요? 지금 뭐 김소연 변호사가 건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 이제 본의 아니게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경우에는 수사의 방향이 또 본의 아니게 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아. 식의 전망인 건데요. 이건 네. 정말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는 뭉개는 방식이 클 것이다. 아, 그러니까 연장 선생이 얘기하면 이준석 네. 의원이 지금까지 사실 보여준 맛백이죠. 네네. 그 맛백이라는 건 충분히 자기가 방어 가능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 난 당대표로서 그걸 잘랐어요. 네. 이런 얘기인데 뭔가 그런 환경 내에서 본인이 공천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본인도 제대로 이제 뭔가 방어하지 못한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가장 안전한 부분들만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준석 그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 시절 문제로 돌아가서 만약에 모든 현안을 열어놓게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본인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김은지가 설명한 대로 수사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여러 방향으로 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폰이 황금폰. 평상시에도 많은 네. 대화를 녹음해놓기로 좀 유명하기 맞아요. 때문에 본인이 예. 과거에 뭐 원희룡 전 장관과의 녹취를 네. 클로버노트 풀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예. 많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있죠. 예. 근데 이제 유불리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본인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품격이 네. 있다라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의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밝힐 것은 밝히고 그리고 감당할 것은 감당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의 태도는 첫 번째 모른다 꼬리 자르기 두 번째 그 나에게 유리하면 까고 불리하면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태도를 보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인들이 더 비겁하네. 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것도, 오히려 네. 보좌관 출신이고 회계 책임자 출신인 강혜경 씨는 당당하게 이것은 보정이 아니고 조작이다라고 국회에 출석해서 증인으로서 딱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태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네. 뭐 카드를 치지 않습니다. 근데 카드를 치는 것 같잖아요. 상대방의 패를 보고 자신의 대응을 준비하는 그런 자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뭔가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 숨기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예. 직선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차이를 강혜경 씨 사이에서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간 이제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또 민주당에서 어제 새로운 또 녹음 파일을 또 공개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잠시 후에 서영교 의원님 모시고 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